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산 신청만 하면 내일부터 독촉 전화가 안 오겠지. 법원에 접수했으니까 이제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파산만 하면 빚이 바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파산 신청만 했다고 독촉이 바로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순서를 알면 불필요한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은 단순히 신청했다 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산 신청 접수. 두 번째, 파산 선고. 세 번째, 면책 결정.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섞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 파산 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전화가 오지? 법원에 냈는데 왜 압류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딱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파산 신청 후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독촉이 멈추는지, 신청과 선고, 면책은 무엇이 다른지, 독촉이 계속 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볍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원 안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파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만 보면 약 한 달 안에 결정이 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서류가 깔끔하고 채무 발생 경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재산관계가 명확하고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게 많지 않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보정명령이라는 건 쉽게 말해 법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더 설명하세요. 이 계좌 흐름을 소명하세요. 이 채무가 왜 생겼는지 더 구체적으로 적어내세요. 이런 보정이 한 번만 나와도 시간이 밀립니다.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당연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파산 선고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공식적으로 모든 사건에 딱 들어맞는 기간이 아니라 사건 난이도와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적인 범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든지 코인 주식 도박성 지출이 있다든지 가족 간 돈 이동이 많다든지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든지 사업자 채무가 복잡하다든지 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과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릅니다. 파산 선고는 법원이 이 사람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면책은 그 다음입니다. 면책은 쉽게 말해 그럼 이 채무를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게 해줄 것인가? 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즉 파산 선고는 입구에 가깝고 면책은 출구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바로 빚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면책 결정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는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건량, 신문 여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산 선고까지는 원칙상 30일 이내 결정이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까지 완전히 끝나는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독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산 신청만 하면 전화가 멈추나요? 아니면 면책까지 계속 버텨야 하나요? 이제 이 부분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신청 접수만으로 모든 채무 독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건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모든 채권자에게 마법처럼 알림이 가고 모든 추심이 자동 차단되고 모든 전화가 끊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직후에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상환 독촉 우편이 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압류나 소송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파산 선고입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 채권에 기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파산 절차의 기본 취지는 이겁니다. 채권자 한 명이 먼저 압류해서 다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절차 안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내 돈 먼저 받아야겠다 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따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이 제한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와 세부 쟁점은 있습니다. 세금 체납 처분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한 단계에서는 독촉이 자동으로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파산 선고가 나면 개별 추심과 강제 집행은 상당히 제한된다.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 세 문장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파산 신청하고 선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독촉을 다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나 추심업체에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몇 번입니다. 앞으로 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 상태입니다. 사건 번호는 무슨 지방법원입니다. 관련 채권은 법원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기면 최소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효과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 추심자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와 모든 상황에 무조건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추심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늦은 시간 반복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협박성 발언, 모욕적인 표현, 반복적인 압박이 있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발신 시간, 상대방 이름, 업체명, 내용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가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신청, 선고, 면책. 이 세 단어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은 병원 접수와 비슷합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접수했다고 바로 진단서가 나온 건 아닙니다. 파산 선고는 의사가 이 상태는 치료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면책은 치료가 끝난 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라고 판단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좋습니다. 신청은 시작입니다. 선고는 절차 개시의 핵심입니다.
면책은 최종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독촉 문제도 이 흐름에 맞춰봐야 합니다. 신청 직후에는 독촉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선고 후에는 개별 집행과 추심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면책 확정 후에는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독촉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파산 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인지 봅니다. 신청이 성실한지 봅니다. 절차 비용이 납부됐는지 봅니다. 개인 회생이 더 적절한 사건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에 문제가 있는지도 봅니다. 특히 최근에 큰 대출을 받고 바로 파산 신청을 했다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거나 소득과 지출 자료가 맞지 않는다거나 채권자 목록이 부실하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은 그냥 빚이 많으니까 신청하면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묻습니다. 왜 빚이 생겼습니까? 지금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재산을 숨긴 건 없습니까? 최근 돈의 흐름은 정상적입니까? 채권자 목록은 빠짐없이 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서류와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결국 서류를 봅니다. 채무 목록, 소득 자료, 재산 자료,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발생 경위, 현재 생활 상황, 가족 관계, 주거 상황,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럼 독촉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단순히 상담만 받은 상태인지, 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한 상태인지, 사건 번호가 나온 상태인지, 파산 선고가 난 상태인지, 면책 신문이나 이의기간 단계인지, 면책 결정이 나온 상태인지, 면책 결정이 확정된 상태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독촉 전화가 왔을 때 파산했어요 라고만 말하면 상대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지방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했고 사건 번호는 몇 번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귀사를 포함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독촉이 무서워서 다음 주에 일부라도 갚을게요. 이번 달에 어떻게든 넣을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전화 한 통만 끊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변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대리인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불법 추심은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겁을 주는 말을 했는지, 가족에게 연락했는지, 직장에 알리겠다고 했는지, 늦은 밤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욕설이나 협박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면책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면책 결정까지 가야 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도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 이의나 신문,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안 되거나 법원 서류를 놓치거나 보정명령을 무시하면 사건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파산 신청만 하면 독촉 전화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독촉이 자동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와 선고 단계는 다릅니다. 질문 둘. 파산 선고가 나면 독촉은 무조건 0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0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아직 선고 사실을 모르거나 내부 시스템 반영이 늦거나 위임 추심업체가 정보를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므로 선고 결정문이나 사건 번호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 셋.
면책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무가 항상 면책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넷. 파산 신청 후 선고까지 보통 얼마나 보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정, 신문, 사건량, 자료 부족 여부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 5.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신청서 접수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료와 일관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독촉 대응에서는 사건 번호, 선고 여부, 면책 여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파산 신청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둘째, 파산 선고는 법적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셋째, 신청만으로 독촉이 자동으로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넷째, 파산 선고 후에는 개별 강제 집행과 추심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면책 결정입니다. 여섯째, 파산 면책 동시 신청은 면책 여부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독촉이 계속된다면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리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여덟째,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추심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빚 문제는 사람을 굉장히 작아지게 만듭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고 문자가 와도 손이 떨리고 가족에게 알려질까봐 하루 종일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면 공포가 조금 줄어듭니다. 무서운 건 빚 자체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가 신청 전인지, 신청 접수 후인지, 파산 선고 전인지, 파산 선고 후인지, 면책 결정 전인지, 면책 확정 후인지, 이걸 구분하는 순간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파산 신청했다고 바로 모든 독촉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와 면책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은 법적으로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막연히 겁먹고 피하지만 마시고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법원 서류를 챙기고 독촉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절차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빚 독촉 때문에 불안한 분들께 최소한의 기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설명이며 개인 사건의 결론은 채무 내용, 재산 상황, 최근 거래 내역, 관할 법원,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